30년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무관심뿐이었죠.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은 황혼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이 두렵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관계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이해해 줍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불행한 부모를 보는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선은 처음 몇 달만 지나면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만 수군거리다가 금방 다른 이야깃거리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세요. 황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집, 예금, 연금까지 모두 따져서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을 모두 따져보고 부족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60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 식당 보조, 돌봄 서도우미, 경비 등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관계도 생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드세요. 이혼 후 어디서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집에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사를 합니다.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의 집을 찾으세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공허함만 커집니다. 원룸이나 작은 투룸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병원, 마트, 은행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자녀 집 근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지만 30분 거리 정도면 적당합니다. 급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꾸미세요. 가구도 새로 사고 커튼도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바르세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편한 가구,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꾸미세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그림 액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수영, 요가도 좋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으세요.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 균형을 맞춰서 제때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찬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귀찮다고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외로움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5번째,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드세요. 이혼 후 가장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부부 중심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사진, 노래, 춤,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도 잘 통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더 잘 통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등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시간을 내면 보람도 느끼고 사람도 만납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아동 돌봄,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내 삶도 의미 있어집니다. 6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이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집니다. 양쪽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자녀에게 배우자 욕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자녀에게는 부모입니다. 한쪽 편을 들라고 강요하면 자녀만 힘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자녀로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기꺼이 도와주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무리해서 손주를 돌보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7번째,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사진, 편지, 선물 등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 보세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세요. 주말에 혼자 영화 보기, 맛집 찾아가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기를 쓰세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감정을 기록하세요. 힘들었던 일, 기쁜 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적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새로운 사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세요. 이혼 후 최소 1년은 혼자 지내보는 게 좋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만나면 또 실패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만남의 기회를 열어두세요. 모임에 나가고
소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랑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더 성숙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함께 살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혼보다 동거나 주말 부부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의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9번째, 정신 건강을 챙기세요. 이혼 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더 악화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생활 리듬이 깨지면 정신 건강도 나빠집니다. 햇빛을 쬐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감사한 일 3가지를 매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친구와 통화한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10번째,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세요.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지, 집 명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연금 분할 신청을 하세요.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못 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세요. 배우자로 되어 있던 수익자를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세요.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세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세요.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세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을 모두 개인 명의로 바꾸세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황혼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